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이란 관련 영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란 관련하여 그저께 라이브를 한 차례 진행했었습니다. 평소 저의 매운맛이 아닌 순한 맛으로 진행했었죠. 어떠셨나요? 매운맛이 났나요? 순한 맛이 났나요? 오늘 방송은 중간 맛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라이브에서 이란 관련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라이브를 못 보신 분을 위해 이란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현재 상황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이브를 보셨던 분들은 조금은 심심해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채널 고정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죠? 비슷해 보여도 저는 늘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제가 주말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으니 꼭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그 뒤를 이은 2부 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느라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기초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때 좋은 의견을 남겨주신 게리팡님의 댓글을 고정시켰으니 그 댓글 다시 보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멈춤 누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동 전쟁은 걸프전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재테크와 크게 관련이 없으니 생략드리고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아파를 대표하는 이란, 수니파를 대표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 둘은 석유 자원을 기반으로 1000년 넘게 종교 갈등과 군사 갈등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사우디와 이란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숫자만 봤을 때에는 이란이 우세해 보이나 사우디는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무시 못하죠. 그리고 반대편인 이란은 러시아의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이란 문제는 미국과 러시아의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친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란, 러시아, 중국이 한 패를 먹었고 사우디와 미국이 한 패를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이란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란 사이에 있는 파키스탄은 1대1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파키스탄 사이에 3000km에 이르는 도로, 철도, 송유관, 통신망 건설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피해 중국과 밀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그동안 바다를 통해 원유를 사갔는데 1대1로를 통해 원유를 저렴하게 공급받으면 이득인 셈이죠. 게다가 중국은 기축 통화인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하면서 미국의 눈밖에 난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과 중국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1단계 합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으로선 중국을 최대한 견제할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적일 거라 생각은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까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미국의 이란 공습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1월 5일 이란 정부는 핵 합의 탈퇴를 선언했고 같은 날 이란은 아니지만 이슬람 무장단체가 케냐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여 미국인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와 금 가격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즉각적인 무력 보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금과 원유가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발 리스크를 체크할 때에는 원유 가격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안전자산인 금도 체크해야겠지만 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과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중동 상황에 대해서 반응이 더딜 수 있습니다. 지금 유가는 배럴당 64달러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62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WTI 일봉 차트를 보면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오면서 전형적인 하락 전환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저께 라이브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저는 차트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동 문제는 유가 차트를 보면 됩니다. 지금 유가는 9월 말 사우디 드론 습격 사태에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추가 악재가 필요한데요. 즉 이란의 추가 무력 도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과 전면전을 펼치기에는 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유가 하락이 나왔다고 봅니다. 누군가 여기에서 제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블랙, 이놈, 이란이 미사일 쏘고 미국도 미사일 쏘고 진짜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됩니다. 단지 지금 차트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투자는 없습니다.
저는 늘 확률에 베팅할 뿐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투자, 위험자산인 삼성전자 투자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듯이 지금 이란이 할 수 있는 보복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이 정도뿐입니다. 이 정도 도발로는 유가 급등을 불러오기에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여기에서 유가 급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가 급등과 함께 경제 위기는 어김없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유가 상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호황 때문에 수요 증가로 인한 유가 상승은 GDP 상승을 이끌어냈지만 반대로 전쟁 같은 악재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어김없이 GDP 하락 그리고 경제 위기를 유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원유는 제조업의 원재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유가 상승은 곧 원가 부담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는 물가 상승, 제조업 위축, 고용 위축을 불러오고 심해지면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유가 급등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1970년대에 발생했던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 당시 유가 급등과 함께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일 쇼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따로 풀었으면 수십 분이 걸리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을까요?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죠. 첫 번째는 과거와 달리 미국이 세계 제1의 원유 수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셰일가스는 중국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셰일가스 시추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셰일가스를 통해 에너지 독립을 이뤄냈고 더 나아가 세계 제1의 원유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셰일가스의 원가가 배럴당 60달러 부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스 생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셰일가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이란의 도발로 인하여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국의 셰일가스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에너지 패권을 더욱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란이 미국 좋은 일을 할까요? 국제 유가의 급등은 미국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없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 있겠죠. 게다가 지금 중국 경제가 예전만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제는 피폐해졌고 경제 회복을 위해 돈을 있는 대로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가 급등이 나오면 중국발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상황이 오면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산 원유를 살 거라 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가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셰일가스를 구매하겠죠. 어떤 시나리오든 미국에게 유리할 거라 봅니다.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한국도 무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매우 크잖아요. 두 번째는 과거 오일 쇼크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10%대 부근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비교해서 지금은 돈의 가치가 10분의 1 토막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하여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돈을 풀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하지 않고 이란과 중국을 압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혹시나 전쟁으로 인하여 유가가 급등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연준으로 하여금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와 부동산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기반으로 더욱더 큰 우상향을 그릴 거라 봅니다. 금은 그냥 대놓고 오르겠죠. 실제로 이런 기대를 반영하는 듯 나스닥 지수는 전일 음봉을 감싸는 양봉 패턴이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가격 조정은 아니지만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살짝 조정 주더니 바로 올려버립니다. 미국 증시를 이끈 것은 기술주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이슈와 CES 쇼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및 IT 부품주는 계속 주목해야겠죠. 반도체 이야기는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 자세히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 한국 증시에도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볼까요? 지금 뉴스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한다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외국인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마치 예전에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생각이 납니다. 유튜브와 언론에서는 나라 망한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외국인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면서
우리도 그들을 따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적인 뉴스로 조회수 파는 유튜버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그저께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삼성전자는 기본으로 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중으로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 IT 부품주, 폴더블 관련주, 5G 관련주 이런 쪽 위주로 본인 입맛에 맞게 매매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장비주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후발주자로서 OLED 관련주, IT 부품주도 치고 나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5G 쪽은 반년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쪽도 이미 한 달 전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달러, 위안, 원화 세 개의 화폐 가치가 반영되어 원달러 환율이 결정됩니다. 지금 미국의 제조업 위기와 함께 연준의 돈풀기로 인하여 달러 인덱스는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 하락 요소입니다.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하여 원화 가치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달러 환율 상승 요소입니다. 영상 중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등한다면 중국발 경제 위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에게는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올 거라 봅니다. 이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최근 상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란발 악재가 일시적이라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일시적이겠죠. 만약 악재가 지속될 거라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역시 지속되겠죠. 각자 기준하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부터 저의 의견은 계속 한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차트대로라면 원달러 환율이 118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117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대로 이란발 악재가 끝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70원 아래로 쭉 밀려버리면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겠죠.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는 더더욱 빨라질 거라 봅니다. 그 반대라면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겠죠.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지 않겠습니다. 이란발 악재는 아직 방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말되 국제 유가를 항상 체크하면서 대응할 준비는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도 채널 멤버십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안티들 눈치 보지 않고 채널 멤버십을 통해 구독자님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저의 진솔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커피 한 잔으로 찾는 경제적 자유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